안녕하십니까. 나는 알테오 젠지주다. 오늘은 MSCI 편출에 대해서 얘기를 같이 나눠 보려고 합니다. 요새 좀 다시 또 주가가 또 빠지고 있어서 굉장히 좀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지만 다시 한번 마음을 잡고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뉴스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11월 MSCI 정기 변경 편출 종목 예상해서 뭐 녹십자 그래갖고 뭐 사상 최대 규모의 뭐 편출 금액이 뭐 예상된다라고 하는데 우리 여기 알테오젠 있죠. 알테오젠은 마이너스 908억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이게 분석을 어떻게 했는지 저는 사실 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이 얘기를 풀어보려고 얘기를 하는 거라서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908억이 아니라 이 908억은 우리 20년도 8월에 편입됐을 때 900억 정도가 들어왔어요. 1000억 정도가. 근데 그게 그대로 나간다 라고 해서 908억이 나간다 라고 이렇게 쓴 것 같은데 사실 어느 누가 내가 1억을 넣었다고 1억을 뺄 수 있습니까? 네?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네요. 지금 그렇게 그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908억이 들어왔다고 908억이 나갈 수 있습니까? 주가가 이렇게 한참 빠져 있는데 908억이 딱 봐도 200억 밖에 안 될 텐데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좀 찾아봤습니다. 네. 자, 편출 금액이 900억 마이너스 908억. 편입 금액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입 금액 이게 20년도 8월 30일 날 외인이 이제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렇게 100만 주가 들어왔죠. 100만 주가 들어왔고 그때 주가는 이게 무중들이 끼어 있어서 수정한 단가예요. 그때가 아마 20만 원 넘었을 거예요. 그래서 11만 6,221원 해갖고 요것도 무중 들어온 주수를 같이 계산을 한 겁니다. 10만 105만 5,680주. 자. 다음 장을 보시면 이건 미래에셋에서 나온 건데 그때 이 주가죠. 20만 9천원에 58만 7,045주 외국인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네. 자, 개인이 MSCI일 리는 없고요. 금융투자가 아닐 거고요. 보험도 아니고 투신도 아니고 기관도 아니죠. MSCI는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으로 잡혀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20만 9천원 금액 58만 7천주 외인 들어왔다 치면 1220억 정도입니다. 그날 매수된 금액이 들어온 금액이. 근데 제가 알기로는 870억의 패시브 자금이 유입됐다 라고 보고서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찾으려고 했는데 잘 안 보이더라고요. 옛날 20년도 거는. 그래서 20만 9천원 기준 했을 때 870억 따지면 41만 6천 주가량 됩니다. 자, 11만 6천 무중 계산했을 때는 거의 한 75만 주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나갈 금액은 75만 주 정도라는 거예요. 자, 75만 주. 75만 주는 현재 그 주가 기준으로 곱해야죠. 그러면 278억 원 정도가 나갈 금액이라는 겁니다. 배시부 자금이 빠지는 거. 나중에 이게 주가가 4만 원이 돼서 30일 날 4만 원이 돼서 5만 원이 된다면 이 금액은 올라가겠죠. 뭐 400억까지 올라가겠죠. 근데 이 패시브 자금이 사실상 이제 능동적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이제 지수 추종을 하는 자금이란 말이죠. 넣어놓고 지수가 올라가는 대로 주가가 올라가는 대로 보는 건데 과연 이들이 이 금액을 이렇게 넣어놓고 이 편출일까지 가만히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빠지는데 900억 870억이 들어와서 지금 278억인데 거의 600억을 손해를 본 거잖아요. 4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 맞나? 아무튼 그 정도 되는 건데, 과연 이들이 패시브 자금이라고 해서 가만히 갖고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미 빠질 만큼 빠지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MSCI 리밸런싱 날에는 그다지 충격이 없지 않을까. 예.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만약에 가만히 있다라고 해도 이 MSCI는 뭐 돈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600억 와, 큰 건데 이걸 가만히 보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합리적인 그냥 의심이 드는 것 뿐이죠. 네. 자, 그래서 공매도 더 나아가서 공매도 수량입니다. 오늘 날짜 해서 168만 4,269주가 있습니다. 잔고 금액은 이렇게 돼요. 650억 정도. 요거는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감에 따라서 잔고 금액이 많이 변해요. 이건 뭐 그리고 얘네가 우리가 11일 날 MSCI 발표가 났으니까 그때 이제 주가 한번 그 공매 이렇게 쫙 한번 상한 조금 해주면서 10% 정도 올랐잖아요. 10만 주 정도 빼면서, 그러면서 다시 또 공매가 지금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만 주씩 계속 늘고 있어요. 이제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이렇게 확 늘지는 않았지만은 확 빠지던 게 줄지도 않고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그러면은 대차잔고를 봐야 되겠죠. 대차잔고 주수는 우리 11월 11일 발표 날짜를 기해서 다시 이제 늘었다가 이제 다시 줄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이게 왜 갑자기 늘었냐면, 이거 잔고 금액이고 대차 잔고가 다음 금액도 늘었겠죠. 이것도 왜 늘었냐면 우리가 이제 무중이 들어왔죠. 이날 무중이 들어와서 다시 이게 쫙 빠졌어요. 계속 빠지고 있는 중이에요. 대체 잔고는 계속 줄고는 있다. 빌린 거를 갚고 있다. 뭐 MSCI 리밸런싱 하면서 공매 안 쳐놓고 빌린 것도 있을 거고 공매 쳐놓은 것도 있을 거고 그러겠죠. 그래서 갚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제 11일부터 MSCI 발표 났을 때부터 지금 어제까지 거래원 누적 상위를 보면 이 모건 모건이랑 이 신한 이것들 진짜 정말 화가 납니다. 순매도 상위에 이것들이 어떤 행태냐면 첫 시작하자마자 막 1000주, 뭐 5000주, 막 만주 막 이래갖고 처음부터 훅 떨어뜨려요. 다들 뭐 호가창 보셔서 아시겠지만 훅 떨어뜨리면 얘네가 조금 사요. 이제 골드만이 조금씩 사요. 이게 조금씩 사요. 그래 놓고 조금 올라오면 다시 또 신한에서 훅 또 던지고, 그 다음에 또 얘네가 조금씩 사고. 아무튼 참 마음에 안 듭니다. 이 모건 애들도 많이 나오지 않았었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10월 달부터 막 나타나기 시작해서 우리가 8월 달부터 이제 주가 하락 공매 맞으면서 했을 때는 이 골드만 애들이 했고요. 얘네가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골드만 애들이 그때 확 빼놓고 지금은 갖고 있어요. 갖고 사갖고 있는 상황이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보시죠. 9월 1일부터 골드만 애들이 이렇게 많았는데 갖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뒤늦게 이제 모건에서 이제 막 치고 있는 상황이고, 신한이랑 좀 얘네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는데 906억 자금 유출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270억이다. 갖고 있었으면, 누가 금액으로 따집니까? 너 금액으로 따지면 사실상 뭐 10억 투자한 사람, 5억 투자한 사람 지금 5억 다시 뺄 수 있어야죠. 10억 다시 뺄 수 있어야죠. 그런 게 주식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럼 막 2천억 들어와야 되는데 그날 외국인 수급 보면 들어와 봐야 1200억 1000억이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거는 저는 이거 말도 안 된다는 라고 봅니다. 어차피 걔도 뭐 예상으로 썼을 텐데 옛날에 들어온 금액 그냥 나간다라고 썼겠죠. 주가가 이렇게 빠져 있는데 270억이다.
30일 동호가에 75만 주의 동호가에 거래가 나올 겁니다. 네, 이 정도 거래가 나오겠죠. 아니면 만약에 적게 막 30만 주, 40만 주 나왔으면 그 전에 많이 팔았던 거예요. 예, 얘네도 못 견디고 이제 많이 팔았던 거죠. 예. 공매 잔량이 이제 168만 주 정도 되는데 이걸로 대차를 해서 공매를 쳤다면 사실상 공매 상한 한 70만 주, 한 반 정도 예상은 돼요. 반 정도 예상이 돼서 동호가에는 큰 변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있어봐야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3%인데 크죠. 예. 근데 이거보다도 사실상 이 장중에 3시 20분까지 장중에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 그때가 좀 많이 올라와서 에러에 나와갖고 올라가서 이 외인 MSCI도 좀 탈출하게 해주고 좀 금액 좀 공매도 좀 갚고 우리도 좀 좋고 그렇게 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리하자면 저는 270억, 75만 주 정도 거래, 906억 아니죠. 906억, 우리 하루에 200억에서 한 150억 정도 거래가 되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40만 주 해서 거의 300만 주 정도? 그 거래가 나와야 되죠. 400만 주 정도 거래가 나와야 될 텐데, 그거는 좀 말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것도 동호가에 그거를 그렇게 될까요? 그러면 무조건 하락 갈 텐데, 말도 안 돼. 하한가에 판다는 소리잖아요. 얘네가. 그럼 하한가에 30% 더 빼면, 합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 손해를 보고 판다는 거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튼 참 또 긴 터널의 끝이 어딘지, 여기가 중간인지, 첫 시작 또 시작인 건지, 끝났 빛이 잠깐 보이려다 시작인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날이 옵니다. 매출 4조, 7조, 10조 올 겁니다. 제가 분석한 바로는 그 동영상 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판매 매출이 있습니다. 20년도 우리 21년도 에로 한 다음에 이동건 애널, 우리 무빙건이라고 불리는 이동건 애널이 그 기사 뉴스를 낸 것 중에도 판권에 대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때는 뭐 주의 깊게 보지를 않아서 그랬지만, 기존 어떤 내용이었었냐면은 기존 계약 금액 외에 원료 매출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주가에 더 그 향방의 상방의 그거는 더욱더 크다. 앞으로 더 알테가 클 수 있는 능력은 더 많다라고 이렇게 짤막하게 나와 있는데, 그때 사실 우리는 뭐 주가에 많이 취해 있었고 더 좋았을 때니까요. 아무튼 그날이 언젠간 오겠죠. 오리라고 보고 이 어려운 시기 잘 버텨보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